닥터스입니다. 오늘은 교통사고, 그동안 이제 디스크 합의금, 추간판 탈출증, 합의금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영상들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게 있었었는데, 좀 한번 추간판 탈출증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. 교통사고로 어느 정도 뭐 통원치료가 됐든 입원 치료가 됐든 치료를 받으셨는데 회복이 잘 안 돼서 뭐 CT를 찍든 정밀검사를 진행을 했더니 이제 디스크라고 하니까 이제 심각해지죠. 문제가 사고는 되게 뭐 큰 사고가 아니었었는데 대부분 뭐 큰 사고일 수도 있죠. 큰 사고가 아닐 수도 있고.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디스크 진단을 받게 되시면은 이제 합의금에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시죠. 근데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나는 옛날부터 한 번도 목이나 허리에 대해서 치료를 받아본 적도 없고 뭐 어떻게 해본 적도 없는데 사고 이후에 갑자기 검사를 했더니 디스크래요. 그러면은 우리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디스크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. 근데 병원에서는 퇴행성이래요. 과거부터 갖고 있었던 게 사고로 인해서 발견이 된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사고하고는 무관하다. 아니면 뭐 일부 외상성들이 이제 보이는 디스크들에 대해서는 사고로 인한 기여가 뭐 20%, 30%, 40%, 50%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. 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디스크일 수도 있다. 이렇게 진단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없다 라고 진단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. 그러면 이제 뭐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상황에든 이제 멘붕이 되는 거예요. 나는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었는데 디스크래, 이런 부분들. 그리고 또 한 가지 케이스는 과거에 디스크로 인해서 어떤 시술이나 이미 진단을 받으셨던 분들, 이제 그런 분들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또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. 이제 이런 부분들 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문제가 많으실 거예요, 이런 부분들이. 근데 디스크 같은 경우는 그 카페에다가도 제가 올려놓긴 했지만 20세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퇴행성 변화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. 옛날에 아시는 분, 지인분 중에 이제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.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디스크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했었었고, 디스크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교통사고와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면서 저도 이제 디스크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게 됐는데,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디스크 환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였거든요. 저도 이제 10 몇 년 전에, 꽤 오래됐죠? 15년? 16년? 아무튼 교통사고로 이제 디스크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제 몸이 아프니까 디스크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었었고, 신경외과 선생님한테 이제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었고, 그 알게 된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죠. 그것 때문에. 근데 교통사고로 디스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고로 인해서 내가 기존의 퇴행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한 상태에서,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누구나 다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퇴행성 부분이 생기는 거니까요. 그럼 그 부분을 인정을 한 상태에서 사고로 인한 기여분, 그러니까 악화된, 이 사고로 인해서 악화된 게 어느 정도냐,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. 사고로 인해서 악화된 게, 이걸 이제 기여도라 그래요. 기여도, 외상 기여도. 그리고 내가 기존부터 갖고 있었던 거를 기왕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기왕증 기여도, 외상 기여도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요.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.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. 의사 선생님들이 안 해줘. 내가 이 사고로 인해서 악화된 부분이 몇 프로냐, 이 부분을 평가를 해달라고 그래도 아마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사고로 인한 게 아니다라는 부분일 거예요. 그러면 외상교도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MRI 영상이 필요한데, 그래서 제가 이제 어차피 뭐 CT나 이런 쪽에서 디스크 소견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MRI 촬영까지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부분인 거거든요. 그래서 MRI를 촬영을 하셔가지고, 그러면 이제 MRI 판독지가 나올 거예요. MRI 판독지가. 그럼 판독지를 꼭 받으세요. 같이. 어차피 나중에 필요해요. 거기에 벌징 디스크인지 추간판 돌출인지 추간판 탈출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독지에 다 나와 있어요. 다 영어로 써 있기는 한데 그 부분도 카페에 다 올려져 있어요. 어떤 그 판독지에 많이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 카페에다 다 정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. 그래서 100% 퇴행성으로 판단되는 그 판독지의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추간판 탈출로 진행을 하시면 안 되죠. 그거 같은 경우는. 왜냐면 어차피 외상교도를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. 의사 선생님들도 외상교도를 판단을 할 때 MRI 영상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세요. 영상을 보고서 디스크의 그 퇴행성의 변화, 이렇게 멀쩡한 디스크는 하얗게 보이는데 오래전부터 퇴행성이 진행되었던 디스크는 이제 새까맣게 보인다,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선 이제 판단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일부 외상성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다행이지만, 그러면은 그 외상교도 판단을 해가지고 장애율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을 해서 뭐 보상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. 그거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.
근데 아닌 경우, 100% 퇴행성일 경우, 그냥 사고로 인해서 발견이 된 거예요. 이런 경우도 흔해요. 이런 경우들도. 그래서 예전에 이제 디스크에 대한 영상을 설명을 하면서 디스크 진단을 받았을 때는 보상은 이렇게 이루어진다.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했었었는데 모든 디스크가 또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.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퇴행성이 상당히 진행이 되셔가지고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뭐 통증은 생길 수 있겠죠. 왜냐면은 기존에 이제 척추뼈가 이렇게 제가 이제 벽돌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잘 싸져 있었었는데 그게 좀 많이 약해진 상태이셨던 거죠. 그래서 툭 건들기만 하면은 그냥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상황. 이런 상황들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외상성이 거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외상성이 실질적으로 소송을 해서 신체 감정을 해도 외상성이 뭐 제로인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소송에서 큰일 나죠. 그래서 디스크로 소송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외상성 막 20%, 30%, 40%뭐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. 그래서 교통사고로 소송을 하는 거는 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외상성이 아예 안 나오신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벌징 디스크라든가 뭐 충합판 팽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외상성을 주기가 많이 힘들거든요. 그러면은 거의 없거나 만약에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향후 치료비로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이미 디스크로 인해서 내가 통증을 굉장히 심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가 일반 염자 환자들보다는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. 치료가. 근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. 디스크 관련된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병원 측에서도 차라리 보험회사랑 합의를 하고 나서 오면은 건강보험으로 디스크 치료를 하겠다. 뭐 도수 치료라든가 실비가 있으신 분들은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병원 측에서 안내를 할 거예요. 근데 그게 또 실질적으로 맞거든요. 외상성이 전혀 없다면 보험사에서는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. 보험사에서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. 내가 어떻게 진행을 할지, 후유장애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은 향후 치료비로, 그럼 100% 퇴행성인 걸 인정을 하고 향후 치료비로 진행을 할지, 이 부분들이 빨리 캐치가 되셔야 사건이 또 빠르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판독지에 이제 1차적으로 이 디스크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퇴행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판독지에서 1차적으로 나와요. 그래서 거기서 확인이 되면은 어떻게 접근하실지, 그래서 거기서 또 확인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제 영상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. 뭐 치료한 선생님한테 외상기호도를 뭐 굳이 써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써주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, 선생님들이. 그러면 어차피 요소견서나 뭐 이런 거를 요구하는 건 아닌데 내가 교통사고로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진짜 무조건 100% 퇴행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외상성을 좀 내가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 부분만이라도 나한테 말로만이라도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런 거라도 좀 힌트를 얻으시면 사건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시겠죠. 잘 모르시니까 일반인들이.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내가 이 사건을 교통사고 후유장애로 진행을 할지, 그래서 장애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지 아니면 향후 치료비로 접근을 하실지 판단이 되겠죠. 그래서 향후 치료비로 이제 접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일반적인 염자 환자들보다는 좀 더 높은 금액대의 합의금이 이루어지게 되겠죠. 뭐 300만 원대, 400만 원대 합의금 정도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가 되실 거고, 그게 아니다, 교통사고 이제 후유장애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500만 원대, 600만 원대로 이제 금액이 높아지겠죠. 사실 외상기호도 10%, 20% 한다고 한다면 향후 치료비로 금액을 맞추는 게 합의금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외상기호도 10%, 20%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향후 치료비보다 오히려 금액이 적게 나와요. 300만 원보다 오히려 금액이 적게 나올 수가 있어요. 3, 400만 원대보다 금액이.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향후 치료비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아마 앞전 영상들, 디스크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던 영상들을 보시고 이 영상을 보셔야 될 거예요. 그래야 디스크에 대한 좀 개념이 잡히실 거예요. 내가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. 그래서 과거 디스크 영상에서는 제가 그냥 디스크 진단을 받으면 이렇게 진행을 하셔라, 합의금을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셔라,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 금액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는데 그 영상을 보충하는 의미의 영상입니다, 오늘은. 그래서 디스크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퇴행성 그리고 외상성 이 두 부분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고, 퇴행성일 때는 이렇게 접근을 하셔라, 향후 치료비로. 외상성일 때는 그 외상 기여도 부분을 산정을 해서 손해액을 계산을 해서 그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아라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부분 전 영상에 다 있으니까, 그리고 카페에 계산을 할 수 있는 엑셀을 저희 카페 구독자 딩동님께서 만들어 주신 게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 넣어 보시면 돼요. 소득이랑
그다음에 뭐 장애 기간 뭐 2년, 보통 2년, 30% 2년이니까 23%에 30%면 6.9%죠. 23% 추간 판단 실중 후유 장애가 23%거든요. 외상계도 50%면 이제 11.5%겠죠. 거기다 대입하시면은 손해액이 쫙 그 합의금이 딱 계산이 돼서 나오게 해놨거든요. 물론 이제 소가로 계산이 되게 돼 있어가지고 일부 저격 뭐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기는 한데 참고는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계산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엑셀도 있으니까 그건 카페에 와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, 그렇게 하면 내가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디스크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라. 그래서 안 되시면 일부 외상성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보험사랑 얘기가 잘 안 되신다 그러면은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. 디스크는 좀 어렵거든요. 그래서 혼자 하실 수 있으시면 혼자 하셔도 상관은 없고, 이런 공부 열심히 저희 부사수들이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셔가지고 혼자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실질적으로 그런 후기들도 올라오고 있고.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라는 거, 오늘 추가적으로 이 영상으로 디스크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